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은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중이었는데 그 반등이 일시정지가 됐죠. 반등이 일시정지 되면서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1차로 확인을 했어요. 한 번 확인했으니까 신뢰도는 좀 낮겠죠. 두 번, 세 번 정도 확인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시정지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특별한 다른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속이라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간질간질간질한데 이게 이것 때문에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되지는 않고, 또 그리고 여기 뉴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타이틀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 옵션 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그죠? 당장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도 어쨌든 이렇게 약보합 마감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 프리미엄 죽을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서 풋 옵션 죽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콜 옵션 죽였고, 다시 한번 올려치면서 풋 옵션 죽이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사는 특별한 거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럭저럭 어떤 경제 지표들 몇 개 발표되고, 하여튼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볼만한 뉴스 기사는 일단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뭔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면서 좀 기사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 가장 중요한 기사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유럽 증시. ECB 총재의 긴축 우려 불식 발언에 독일, 프랑스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솟은 인플레이션이 앞서 예상한 것보단 오래 가겠지만 내년엔 사라질 거다. 이에 따라 현재 정책 대응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긴축 안 할 거야. 나는 죽어도 비둘기야라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하에 유럽 주식시장은 어제도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해서 그다지 강하지 않고 또 올라서 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이 화면을 여러분들과 매일 저녁 때마다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마다 유럽이 약했던 적은 볼 수가 없었죠. 유럽은 맨날 강했죠. 그러면서 이걸 맨날 보면서 유럽은 왜 이리 강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그게 약간 좀 생각이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유럽이 강한 거는 아직도 마지막까지 유동성 장세를 즐기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돈빨로 오르는 거, 양적 완화 돈빨로 오르는 게 이젠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이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겠죠. 기업이 실적이 좋으니까 오른다라는 걸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더 이상 돈빨로 오른다는 이제 미국 시장에선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좀 이따부터 테이퍼링 실시하니까요. 당장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근데 유럽은 어떠냐고요? 유럽은 아직까지 이렇게 긴축 우려를 불식시켜 버리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유동성 장세 계속 지속인 거죠. 지금 전 세계 특히 선진국 금융시장들은 고민하고 있다고요. 아, 이거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긴축 언제 하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유로존은 이 미국에 이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기축 통화를 쓰고 있는 또 다른 큰 경제권이면서도 불구하고, 근데도 이제 얘네는 긴축을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유동성이 이제 유럽 쪽으로 몰려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유럽이 요즘 맨날 강하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실제로 그래서 잠깐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유럽, 독일 잘 나가고 있죠. 너무 건전하게 잘 오르고 있고, 예를 들면 유로스톡스 50 이런 것도 너무 잘 나가고 있고, 하여튼 유럽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너무 건전합니다. 건전하다는 표현은 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잘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과연 진짜 좋을까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좋을 수 있죠. 아, 이거 잘 오른다 하고 그냥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좋다, 인플레이션 우려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제 긴축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수도꼭지 잠그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 혼자 아직도 긴축하면은 세상 망할까봐 싶어가지고 아직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이런 게 유로존이라면은 이게 사실 이제 기초 체력이 좋은 거겠냐고요, 그죠? 이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어야 기초 체력이 좋은 거고 건전한 거죠. 근데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도 못 한다?
이거 어쨌든 오르긴 오르는데 유동성 뽕을 너무 오래 맞으면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유동성 뽕을 마지막 순간까지 즐기고 있는 게 유럽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이 유럽 증시가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게, 아, 우리 주식, 우리 코스피에 그래도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식이 오르니까 어쨌든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 주식 뭐 어쨌든 뭐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생각도 우리가 좀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그죠? 그 생각에도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이제 유로존은 유동성 효과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근데 이제 이 라가르드가 입만 벌리면 긴축을 안 한다, 우리는 유동성 더 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게, 달러 인덱스가 같이 치솟는다는 게 이제 부작용이죠. 달러가 어젯밤에도 급등했어요. 물론 뭐 이게 뭐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 내용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어쨌든 그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를 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96부근까지는 어떤 저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뭐 이런저런 기술적 요인도, 그리고 라가르드의 립서비스 등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달러가 오르고 있는데, 그죠? 유로존 같은 경우 우리 계속 유동성 풀 거야라고 하는 게 달러로 올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코스피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환율을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환율을 말아먹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양봉이 튀어나오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유로존의 계속 유동성으로 인한 랠리가 결코 이게 코스피의 호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참 금융시장이 복잡하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분위기를 타고 오르는 거니까 뭐 다 같이 오르면은 뭐 하여튼 그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라도 상승하면 뭐 무조건 코스피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로존의 상승은 오히려 이 환율 측면에서 이 어쨌든 별로 한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달러 인덱스가 또 치솟으면서 한국장은 또 이제 환율이,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젯밤에 인플레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다시 금리도 일단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갔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요한 저항을 또 돌파한 척 했으니까 다음번 목표치는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흐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뭐 이 정도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 마감이 아니죠. 음봉 마감했습니다. 음봉으로 상승 마감하긴 상승 마감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확인했고요. 미국 주식시장 베팅하실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어젯밤에 일시적으로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으니까, 오늘 밤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숏배팅 할 생각이 있다면은 오늘 밤에 여기 어딘가에 한 번 더 치고 올라오면 한번 예측 삼아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숏을 들이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하실 분들만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위험한 자리일 수 있어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쌍고점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고점 덩어리로 나중에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언젠가 쌍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긴 올라와야 될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다음번에 고점 어디선가 매수하는 게 사실 더 안전하긴 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 정고점이 숏배팅하기 안전한 자리다라고 아직까지 보장할 수 없는 자리예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 근처에 베팅하면서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다라고 했지, 이게 확인된 자리다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가 확인됐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쪽에 있는 이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숏배팅은 어쨌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확인을 하고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쌍고점도 확인되고 충분히 밀려도 다음번에 반등 나와서 고점이 못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베팅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인이 된 베팅이 될 겁니다. 아무튼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서 못 잡아서는 아이고 난 너무 배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정도에 한번 어제 나온 음봉을 믿고 들이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아서 판단들 하세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이 정도 했습니다. 방금 본 그림은 나스닥에도 똑같이 통용되니까 두 번 이야기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만나는 거, 만나고 있는데, 특별한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하네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할 게 있나 싶어서 봤는데 없어요. 참고로 환율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일단, 추가적으로 죽진 않고 있고, 여기서 일단 버티고 있어요. 한번 잘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아무튼, 요 며칠 전에 이거 11월 12일 날 나온 이 음봉이 제 생각엔 그죠?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장과 이 정상회담 기대감이 모두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일단 이런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한국 주식시장 넘어왔는데, 특별히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래요. 차라리 빨리 한번 위쪽으로 한번 확,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차라리 한번 갭 상승 시원하게 해줬으면은 차라리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떤 베팅하거나 이러는 데는 좀 난이도가 쉬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어젯밤에 미국이 멈춰버리는 바람에, 개파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춤했다라는 얘기는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피 터지게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응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응도 좀 어려워지고, 또 그리고 좀 가슴도 좀 더 타들어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확 갭상승 해가지고 그랬다면은 대응이 쉬워질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개파락 출발하면서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어떤 측면에서 싸워야 되냐. 일단 어제 몸통 부근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부근에서 어제 만들었던 몸통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을 또 테스트 하겠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 어제 만들었던 봉 안에서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숏 배팅을 오늘 굳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봉 안에서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해 갖고 여기서 이제 반등 올라오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숏 배팅 해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오늘 좀 피곤하게 싸우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어제 봉 내에서 싸울 거라는 거.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이렌이 울렸네요. 잠시 이거 녹화 거의 다 했으니까 나가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어제 몸통 부근에 또 출발했죠. 어제 만들어 놓은 음봉 부근에서 또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상승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여기서 풋옵션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숏 배팅하기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멈춘 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멈추는 걸 확인해야. 멈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최소한 보합, 아니면 약보합 이 정도, 아니면 하락 마감 이 정도가 이제 그 정도가 어떤 멈춤의 신호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이건 멈춘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멈추는 게 확인이 되면 전 이 자리가 굉장히 어떤 좋은 베팅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뭐 봐야 되겠습니까? 똑같죠.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오늘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또 어디 저항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이 어디 저항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시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산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삼산이 지금 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만들어져야 삼산인데, 일단은 지금 이 죽어야 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강세로 진행되고 싶다. 원화가 강세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진행되고 싶으면은 진행됐어야 될 때는 일단 놓친 것 같습니다. 왜냐? 달러가 맨날 급등하고 있잖아요. 라가르드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삼산 우려가 완전히 다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요 안에 박스권에서 뭔가를 하려고 준비 중이겠죠. 넘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1200원은 이제 우습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래로 간다면 이제 삼산이 진짜 강력하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한동안 더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맨날 이야기하는 점들입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다 장 막판에 한번 보세요. 예. 오늘 아무튼 종일 피 터지게 싸우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